세계 대표 스피커 두 영맨들의 화끈한 토론 한판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영맨과 함께하겠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김대희 총장님? 네, 뭐 정신없이 보냈고 그리고 다음 주도 저희가 좀 바빠요. 왜요? 왜냐하면 다음 주는 5.18 강주 민주화 운동 45주년 행사거든요. 아, 그래서 5.18, 예. 여수 YMCA도 지역사회와 함께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도 관심 있는 내용이에요. 그 여수 지역사회에서는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이 책을 주제로 독후감과 독후화죠. 그림을 그리는 독후화? 예, 5.18 그 공모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생대회를 안 그래요? 사생대회? 아니, 여기는 일반인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주제는 평화와 인권, 진실, 화해, 상생, 치유. 이런 강주 5.18 운동의 정신을 주제로 하는데 예. 글쓰기하고 그림 그리기 대회 보통 우리 뭐 초동생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초등학교, 중학생 생각하는데 고등학교 이상, 대학생 일반인들도 한강 작가 소년이 온다 이 책을 읽고 이 주제와 관련되어서 독후감을 낼 수 있습니다. 저도 참여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책 읽은 사람 누구나 가능한가요? 네. 대신 아이들은 어떤 책이든 가능합니까? 아니요, 한강에 한강 소년이 작가의 온다. 작가의 예. 소년이 온다 이걸 읽고 야, 소년이 온다만 읽고. 예. 네. 5.18 관련된. 아마 이 책이 아마 여수지역에서 한 5천 권 이상 팔려야 되겠죠. 추가로. 뭐 그런데 이제서 많이들 읽으셨을 여수의 거예요.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아니 그런데 어떻든 이게 5.18과 관련돼서 이번 행사는 예. 특히 일반인들도 참여하는 재미있는 행사이고 함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인데 글쓰기하고 독후감은 한글 파일 문서로 제출을 하면 되고요. 예. 그리고 독후화와 그림 그리기는 8절 도화지에 담아내면 제로는 상관없습니다. 제로는 상관없고 8절 도화지에 모든 내용들을 담아내면 되는데 예. 5.18 그날 일요일이거든요. 여수 웅천 친수공원에서 개최되는 여수 5.18 민중항쟁 기념식장에 직접 제출해도 됩니다. 제출해도 현장으로. 되고. 네네. 제출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5.18 민주화 운동 공로자회 여수시 집으로 이메일이 있거든요. 이메일로 제출을 하셔도 되는데 그림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직접 당일 오셔가지고 제출해도 되고 우편으로 제출해도 되고 그래서 6월 30일 날 심사 과정도 굉장히 까다롭게 해서요. 오호. 6월 30일 날 최종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예, 미리 뭐 신청 같은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참가 신청? 네네. 지금 받고 있고요. 네네. 받고 있고 또 미리가 준비된다면 2, 3일밖에 시간이 없지만 5.18 당일 행사장에 제출해도 되고. 근데 사전에 이제 준비를 하셔서 예. 책을 읽고 내용들 또 아시는 분들 많이 알지만 직접 5.18 민주화 운동 공로자회 여수시 집으로 내용을 문의하셔도 되고 예. 또 필요하면 여수 YMC를 문의하셔도 됩니다. 예, 아직 뭐 일주일 넘게 남았으니까요. 그래도 예. 준비하셔서 하실 분들은 또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석 총장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라고 하기에는 그 연휴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렇네요. 연휴가 예. 연휴를 잘 보내셨는지 여쭤봤어야 연휴 했는데 기간은 잘 못 보냈죠. 그 대법원에서 하도 희한한 예. 결정이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을 들썩들썩하게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김대희 총장님 이야기하셨던 것좀 저희는 좀 결이 좀 다르게 준비하고 있는데 차별화 예. 5월 17일 날 저녁 6시에 제45중 5.18 민중항쟁 기념 순천 문화제를 개최하는데 예. 비상계엄에 최근에 가장 가깝게 비상계엄이 있었던 것이 1980년 5월 1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지난 겨울과 이번 봄까지 우리가 파면 국면을 거쳐온 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여는 민주주의 대축제라고 하는 주제로 개최를 하게 되고 예. 순천 시민 1000명이 함께 부르는 예물리한 행진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15 합창단, 순천 YWCA 합창, 이번에 YMC 합창단은 공연이 있어서 참여를 못하고 갑진 합창단, 그리고 여성 합창단, 그리고 뭐 등걸, 그리고 광장 안에서 함께 그 문화 공연을 펼쳐주셨던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100명의 그 길놀이단, 그러니까 풍물패 지금 순천에서 소리골 남도를 비롯해서 연희단 랑, 뭐 국악협회 계속 이 광장에서 풍물로 시민들을 응원해줬던 분들이 예. 또 함께 참여하고 또 청소년들은 5.18 하면 또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주먹밥 되게 그래서 청소년들이 어른들이 주먹밥을 만들고 청소년들이 주먹밥을 좀 나눠서 근데 이제 주먹밥을 찰밥을 찌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만만치 않네요. 그래서 아마 한정 300개 또는 500개밖에 못 드릴 것 같으니 그 조례 호수공원으로 5월 17일 날 민주주의를 함께 흠뻑
그리고 내란을 단죄하기 위한 어떤 시민들의 축제로 5월 17일 날 저녁 6시 예. 조례 호수공원으로 오시라. 그런 멋진 공연과 주목박과 다양한 형태의 전시들이 좀 기획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실 때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은 이물리한 행진곡을 꼭 외워서 저희가 악보를 준비할 겁니다. 예. 그러니 적어도 함께 부를 준비를 하고 오시라. 마음의 준비를. 그런 마음으로 5.18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에 있을 5.18을 앞두고도 바쁜 일정 준비 중이셨네요, 두 분 다. 자, 오늘 주제 토크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상황은 지금 뭐 아직 대선 주자를 정하지도 못하고 내부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만 대선 시기에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시간 대선을 앞두고 지역에서는 대선 공약에 포함시켜달라는 지역 현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순천시가 특별지자체 설립 및 메가시티 실현, 남중권 신경제거점, 미래 첨단 산업벨트 구축, 또 세계적인 생태도시 도약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18개 핵심 사업을 대선 지역 공약 과제로 건의를 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내용부터 살펴보고요. 이어서는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눴던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관련해서요. 이 국가산단 내에서도 구조 개편, 구조 조정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 바람직할 것인지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순천시가 제시한 대선 지역 공약 과제 18개 항목들 좀 보셨습니까? 김대희 총장님? 네네, 저는 봤어요. 예. 봤는데 저는 전라남 도지사가 중앙정당의 또 대선 후보에 발표하는 행태로 저는 이해를 할 정도로 내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 그래요. 전라남 도지사가 도정 현안들을 건의하는 것 정도였다? 네네, 그렇죠. 어떤 의미인 거예요? 기초자치단체장이 하기에는 예. 왜냐하면 이게 순천을 벗어나서 전남 동부권 지역 또 전남 지역 주요 해란들에 대해서도 각 정당의 대선 후보자들한테 제안하는 방식이라서 예. 기초단체장의 범위를 벗어났지만 저는 나쁜 내용은 아니라고 봐요. 좋은 예. 상상력이라고 봐요. 김석 총장님은요? 총평 주시자면? 그러니까 큰 거점 계속 그 순천시장이 경제공동체 이야기를 했었고 여순관에 예. 대해서 예. 그다음에 남중권 신거점 관련된 부분은 계속 지난 정부뿐만 아니라 그 이전 정부에서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고 예. 세계적인 생태도시 도약이라고 하는 3대 전략을 내세운 것은 저는 굉장히 유의미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뭐랄까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 그러니까 그 순천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핵심은 뭐냐? 그러니까 양쪽 지금 광양과 여수에서의 어떤 산업단지에 어떻게 보면은 그 장치산업 또는 그 탄소 배출 산업에 대한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 예. 문제를 좀 어떻게 순천이 완충지대로서 그런 것을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가치가 대단히 좀 중요한 문제라고 지난번에 한번 지적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생태, 문화, 관광에 대한 인프라 조성을 통해서 내놓은 것이 딱 네 가지 정도 되는데 여자만 국가해양 생태공원 조성, 동천 하구 습지복원, 국제 승마타운 조성, 글로벌 문화 콘텐츠 스포츠 클러스터 조성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크게 3대의 전략을 세운 것은 굉장히 유의미했는데 예. 그 안에서 18개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예. 시민들과 논의나 또는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이 좀 많이 좀 빠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생태문화 관광 인프라 조성이라고 하는 거 안에 앞서서 예. 생태관광에 대한 종합계획이라 할지 아니면 생태보존에 대한 종합계획이라 할지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구를 좀 지정해 주라 할지 이것이 국가의 역할이잖아요. 이게 다 지금 이것도 보면은 생태공원 조성, 습지복원, 타운 조성, 클러스터 조성 무슨 생각이 듭니까? 결국은 생태를 이용한 건설 사업을 하겠다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적인 좀 토론과 내용들이 좀 순천시가 좀 적극적으로 진행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예. 미래 첨단 산업 벨트 구축 관련된 내용도 대단히 저는 유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이제 이 중에 굉장히 좀 중요하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예. 다름 아닌 전남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언론에서 나와 있는 정보밖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예. 갑자기 전남 방위산업에 대한 혁신 클러스터 조성이 어떤 그 사회적 합의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는가? 이거 좀 굉장히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논란이 왜냐하면 한화가 이쪽 지역에 시를 우주 산업을 동안하죠. 유치하면서 많은 의심들이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이 예. 군수 산업이 이 지역으로 오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게 있었고 광양 항구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그런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예. 미군 기지청 문제 있었죠. 무슨 이야기냐면
이 문제는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천시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공공의료 및 복지 인프라 창출과 관련해서 전남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신설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 전라남도가 이미 그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과정에서 좀 더 순천시다운 뭔가 새로운 방식이 있을 수가 없죠.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좀 이런 것들을 좀 더 좀 구체화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근데 긴 먼 미래를 내려놓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경전선 전철화 사업입니다. 예.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이걸 지중화하느냐 아니면 뭐 이렇게 그 변경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고 노광규 시장에 있을 때 이 문제가 뭐 국토부 장관이 와가지고 변경을 확정했다라는 뭐 한 달하는 이런 이야기 있었지만 지지부진해지고 있는 문제이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 대해서 공약으로 내세울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인데 조금 순천시답지 않다. 그게 무슨 세계 얘기예요? 전략은 조금 의미가 있는데 예. 나머지 세부 과제는 그동안의 순천시답지 않큼 굉장히 좀 날림이라는 표현을 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구체적 내용들이 좀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생태문화 관광에 국제 승마타운을 조성하는 문제도 또 어떤 사회적 합의가 있는지도 예. 대단히 좀 이게 좀 걱정스러운 18가지 공약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총평에서 18개 항목 하나하나를 다 따져서 지금 평을 해주신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순천시에 있고 예. 오랫동안 순천시 정책에 대해서 이러저러하게 잘 알고 거버넌스도 계시고. 있었고 그런데 제가 그런 거버넌스에 참여해왔던 경험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정도의 정책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순천시 내에서의 TF팀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TF가 시민들과 함께 공론회장을 만들기도 하고 토론도 열기도 하고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초대해가지고 자랑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공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 측 어떻게 만들게 할 거나 이런 문제들이 거론되는데 계속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민주당 정치인들과의 거리도 굉장히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공약을 그냥 공중에다 던지진 않았겠지만 굉장히 좀 공론 과정이 좀 빠진 것이 좀 아쉽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석 총장님께서 총평을 자세하게 좀 주셨는데요. 김대희 총장님, 네네. 각각의 이 핵심 사업들 보시고 비슷하게 좀 느끼셨습니까? 어떠세요? 저는 그 특별지자체 성립 인구 한 70만 여순강을 의미한 거죠. 좀 더 나머지 6개 시군으로 간다면 인구 한 85만 정도로 갈 건데 동부 지역. 저는 메가시티 출범 영역하고 특히 이제 영남 쪽의 서부권들 포함하는 문제하고 뭐 의과대학이나 병원 설립 문제 이런 뭐 3가지 정도 영역은 뭐 충분히 정책 비전적 측면 속에서 저는 제한할 수 있다고 좀 봐요. 예. 다만 이를 하기 위해서는 전남 지자체 나머지 지자체하고 또 시민들하고 공론화 과정 절차들 이건 뭐 노광규 시장이 해당 공무원들하고만 논의해서 나온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것 말고는 나머지 뭐 충분히 앞으로 필요성들을 추정할 내용들은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나머지 경전철 전철화 문제하고 경전선 전철화 문제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 건립 등은 저는 실현 가능하다고 봐요. 특히 여수도 목포에서부터 부산까지 3시간 이내에 철도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예. 여수에서도 부산까지 한 2시간 정도 갈 수 있는 거리라면 뭐 하루에 한 오전 오후에 한두 시간 정도 순천을 통해서 경전선 라인으로 복귀하는 과정도 저는 나쁘지 않은 영역이고 이것은 전남 동부권 지역의 생태 문화 관광의 중심지로 하기에는 가장 좋은 철도 교통이 나머지 역할을 많이 한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우리가 그동안 이제 말로만 알았던 건축 영역에서만 이해한 영역인데 특히 기초지자체를 포함해서 모든 공공기관의 건축물들을 좀 더 지역의 가치관을 담아내는 공익적 건축물로 만들어내자. 그래서 시민들의 문화의 공간이고 그러면서 건축 디자인도 고민하는 것이 공공건축지원센터인데 그동안에 부산 경남 또 대구 경북 또 충청 경기도 정도만 도교육청과 또 광역 지자체 정도가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대체적으로 건축물을 만들 때부터 그 기능과 역할 디자인을 점검해 보는 행태인데요. 전남 지역이 없어요. 아마 순천시는 이거 먼저 선점하겠다 이런 내용이겠죠. 뭐 그런 건데 가급적이면 뭐 공공건축지원센터도 동부권 지역에 한번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중에서 한 60% 정도가 기초지자체 건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개념 없이 짓는데 이것이 좀 더 공익적 측면 속에서 그리고 합당한 건축물인지 또 공간이나 구조의 디자인이 공공기관으로 맞는 건지 또 수용 인원이나 예산이 맞는 건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예. 지원센터인데 나머지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제안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아까 김석 총장님 말씀하신 방위산업혁신 클러스터 조성 이거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건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 전부터 주한미군에 한국 지역의 기지착 문제를 광양항으로 하겠다는 논란이 한번 있었고요. 여수에 있는 하나의 신월동, 하나 공장은 주로 폭탄이라든가 이런 미사일 영역, 화약 영역에 있었는데 요걸 근거로 해서 새로운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어 보겠다는 건데 기존에 우리 방위산업 영역은 예. 창원이었죠. 여기는 기계산업이 집약되어 있어서 방위산업은 이제 일단 기계공학적 측면이 있는데요. 어떻든 여기는 기지착 내지 어떤 특수 영역 부분 영역의 중심으로 한다면 방위산업은 굉장히 지역이 추구하는 평화와 생명 정의적 개념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요. 이것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운영 전략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예. 기초지자체에서 함부로 말하기에는 뭐 중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충분한 좀 토론 필요하다고 네, 보시는 당연히 부분인가요? 필요한 거고 그리고 사실상 동북권 지역이 기계공학이라든가 전자공학, 전기공학이 발달된 지역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창원을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 한다면 어떤 의도인지는 저희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순천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여수시나 광양시도 이제 대선 지역 공약 과제로 좀 건의를 잘 해야 할 텐데 어떤 것을 제시해야 한다고 좀 보세요, 김석 총장님. 일단 그 어떤 것이라기보다 앞에 순천시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저는 이제 순천시 공약 과정에서 평소 노광규 시장이라고 한다면 그런 공약들이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열어놓고 같이 수렴하고 자랑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과제가 됐는데 예. 일단 기본적으로 정책이라고 하는 게 정당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민이 어떤 수요를 요구하는지 그것이 그래서 시가 해야 될 일이 뭐고 도가 해야 될 일이 뭐고 그다음에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뭔지 그래서 그걸 국가에다 요청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런 과정들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사회적 학습과 공동의 비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 이제 이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여수시와 광양시에서 제시할 수 있는 공약들은 산업의 위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실생활과 관련된 시민들의 삶에 가장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경제적 불황의 문제도 있지만 이 경제적 불황이 짧은 기간이 아니라 이 산업의 위기로 인해서 긴 시간 동안 길어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불안감들이 지금 현재 다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수인가 모두에게. 그렇기 때문에 여수시와 광양시의 제1번의 핵심은 산업위기 선제 대응과에 따른 이 회복과 복원을 위한 전환에 대한 노력을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저는 1번 공약이 된다고 생각하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연관해서 좀 다른 측면이죠. 어쨌든 탄소 중립과 아리백이 전 세계적 그 어떤 기후 위기 대응하기 위한 경제적인 하나의 어쩔 수 없는 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런 여수 산단과 광양에서 산업체제 전환을 위한 이 역할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 투자와 또는 그것이 필요한 기구를 설치해달라. 그러니까 전라남도가 중간에 끼는 게 아니라 정부 차원의 국가 기구를 설립해 달라라고 하는 것들이 예. 굉장히 좀 강하게 요청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여전히 우리 지역의 가장 좋지 않은 인프라, 의료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정말 이 여수, 순천, 광양 세 개 도시가 힘을 합쳐가지고 전남의과대학을 굉장히 강력한 공약사항으로 제시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 한 가지만 더 붙이자면 예. 교육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의미 있는 공약들을 좀 내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 뭐 교육 어른 관련해서요? 학습이랄지 좀 더 왜냐하면 정주 여건이 충분하게 불안한 가운데서의 아까 제가 중요하게 정책의 정당성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사회적 학습과 공동 비전 이야기했잖아요. 예. 뭔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 어떤 사회적 비전을 학습하고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한 형태의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인프라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가져오게 된다면 그것을 좀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것이 인구 소멸이 됐든지 간에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당위성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런 사항이 또 나오는 과정 또한 정당성 있게 시민의 맞습니다. 수요를 잘 반영해야 정책이라고 한다. 하는 게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똑똑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건 정책이 아니라 그거는 아이디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네네. 여수시나 또 광양시 어떤 과제를 좀 제시해야 한다고 보세요? 뭐 어제 8일날 여수시 의회가 대선 공약 영역을 좀 제안했더라고요. 역시 이제 순천시에서 한 것처럼 시의회가 했는데
저는 아까 김석 총장님 이야기가 맞다고 봐요. 일정하게 동부권 지역은 어떻든 철강과 석유화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공동체예요. 순천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 맞습니다. 30%가 광양과 여수에서 같이 생존의 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철강과 석유화라는 20세기 우리가 말하는 제조업,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서 만들었던 일반 제조업이 21세기 새로운 최첨단 제조업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문제. 예. 이건 공동 대응해야 된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그러면 탄소 중립과 관련된 재생에너지 확대를 어떤 식으로 하고 또 예. 이걸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송배 전망들을 어떻게 할지 지역사회 공동 입장이 필요한데 저는 두 번째 영역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 영역, 생태 관광 영역, 여수를 중심으로 해양 관광 또 순천을 중심으로 연안 습지와 생태계 문제, 광양은 지리산과 백운산을 중심으로 하는 육상 생태계 영역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예. 1시간 이내에 이러한 엄청난 관광 자원이 있다는 건 엄청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태 관광 영역들을 공동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그 우리나라 최고의 생태 관광 벨트 지역으로 어떻게 묶어낼지 고민이고, 또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중교통 인프라. 아까 경전선도 중요한 축이 돼야 돼요. 앞으로 남해가 3년 이후에 여수권으로, 교통은 여수권으로 오거든요. 예. 그러면 여수역에서 바로 경전선을 통해서 부산으로 갈 수도 있고 광주로 갈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경전선 인프라와 또 여수는 고속도로 연장도 필요하고요. 예. 여러 가지, 그리고 또 광역 단위로의 교통 인프라, 동북권 지역이 어떻게 상호 연결하는 대중교통 인프라를 만들어낼지 뭐 이런 것들도 알겠습니다. 중심으로 하는 대중교통 인프라, 또 여수 공항을 어떻게 국제해야 예. 할지.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공동 논의해야 들어보면 되는 거예요. 여수, 순천, 광양이 각각의 공약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면 같이 가야 되는 다 거예요. 연계되어 있는 하나의 거죠. 공동체적으로 생태관광 벨트만 놓고 봐도 백운산, 해양, 순천만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고. 또 예. 순천만은 여자만 생태 관광하고 네. 같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도시가 얼마나 협력해야 되고 이 정말 행정협의회에서 뭘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좋은 파트너십이 있지 않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계속 공약을 제시하면서 알겠습니다. 예, 거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수 공항의 그 국제선 여객 취함은 여수만 아니라 순천 광양도 굉장히 요구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럼요. 예. 자, 두 분이 그래도 1번으로 좀 공약이 되어야 한다고 해주신 부분이 경제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여수시의 그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후속 조치에 대한 소식이 일주일 동안 또 뜨겁게 들려왔습니다. 일단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구조 전환의 시작이라는 건데 산업부가 상반기에 글로벌 컨설팅사의 그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이걸 토대로 구조 재편 방향을 좀 제시할 거다라는 또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일단 정부 주도의 구조 재편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그 질문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짧게 좀 들어볼까요? 제가 보기에는 정부 주도는 왜 수천억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 예. 주도는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역과 지역의 기업들, 지역사회 이해 당사자들 빼면 안 된다고 보고 예. 정부가 이 추진 사업단을 꾸릴 때 운영위 정도는 최소한 지역의 지자체라든가 지역 기업과 지역의 노동자들, 지역사회가 이 예. 운영위 기관에 운영 기관으로 좀 들어가서 지역적 입장들을 좀 대변할 수 있는 행태로 가야 된다. 그리고 또한 이게 앞으로 R&D 연구 과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예. 지역의 대학에 국립대학 많잖아요. 지역 대학과 또 지역의 연구기관들의 역할들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한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지만 지역 단위에서 다양한 거버넌스 조직으로 기획 운영위가 조성돼야 되고 여기에 거버넌스의 일원으로 지역이 좀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을 말하고 지역이 싶습니다. 빠지면 안 된다. 네네. 예, 김석 총장님. 네, 일단 정부의 주도는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예. 자칫 이게 뭐 주도권 뭐 이런 다툼인 것처럼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죠.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뭐고 그다음에 지역과 그다음에 경제와 이런 주체들이 해야 될 뭔지를 구분을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정부는 어떤 이 구조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법과 예. 제도 또는 뭐 정치 조직 행정 조직에 대한 문제를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공정하게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다랄지 뭐 어떤 산업적인 로드맵을 좀 만드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특례도 좀 만들기도 하고 규제도 좀 풀고 그다음 지역에서는 뭐 노동자, 주민, 뭐 기업, 대학 그리고 경제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그 행정까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그 정부가 주도하려고 하는 이런 재편 방향에 대해서 빠르게 의견 수렴과 공동 설계를 좀 해준다고 하면 굉장히 좀 합리적인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무슨 이야기냐면 일방적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탑다운 방식이 또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번 산업을 전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럴 때 지역에서 필요한 불필요한 갈등이 아니라 지역적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과정들을 꼭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예. 네. 그 이게 또 잡음을 잘 민주주의- 좀 줄여가는 게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잡음을 좀 줄여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잡음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경제 주체들과 그 행정 주체들, 그다음에 시민사회, 노동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이 위기 국면에서 방향을 만드는 것이라 안 해본 일을 해보는 것이라 좀 서로에게 좀 필요한 이야기를 속내를 드러낼 수 있는 이 서로와의 신뢰 관계가 예. 무엇보다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또 누군가는 또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일 수도 이것도 불가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전환 과정 속에서 어차피 새로운 산업 전환이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 방향이 우리가 5년 전부터 국제적으로도 탈탄소와 그 탄소 국경세에 대응한다거나 아리백에 대응하기 위한 예. 새로운 철강과 석유화학의 전환 영역이 고민되었는데 이걸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그러면서 이 과정 속에서 지역의 중소협력업체나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 예. 오히려 이것이 대기업한테는 5년 후를 내다보지 못하고 현재 어려운 적자 경영을 은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근본적인 산업 전환이 돼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여기서 중소기업과 노동자가 소외 없이 가야 된다. 이 대원칙을 지켜야 된다. 지난 이거 이야기할 때 그 미국의 철강 산업의 부재 이후에 각 도시들이 이걸 역할을 위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토론과 노력이 있는 가운데서 이게 극복된 사례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정부도 방법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적으로 선정을 해놓으면서 시간을 지금 현재 벌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위기가 터진 상황을 모두가 인식하고 예. 이 문제의 완벽한 극복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산업 전환을 하는데 좀 시간도 좀 걸릴 거라고 인정을 하고 그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각각 주체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 가장 이 삼각형의 가장 밑면에 있는 노동자들과 서민과 주민들이 보는 피해와 그 불안감은 그 누구보다 크거든요. 그런 것들을 먼저 조금 완화시키면서 예. 유연하게 해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 예, 이게 저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요즘 우리가 처해 있는 시대 정신하고도 가장 걸맞는 방식의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기업들도 나름대로 지금 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LG화학이 사택을 철수한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셨어요?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는 여수산단이 3, 40년 전부터 조성되는 과정 속에서 물론 이제 가장 긴 것은 50년 전부터 조성되었지만 3, 40년 전부터 여수산단 배후단지로 이 사택 부지가 좀 정해졌었어요. 그래 거의 공장처럼 그러면서 수많은 간편한 그러니까 쉬운 토지 매입과 또 수많은 세금 감면 혜택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3, 40년 지나니까 이제서야 매각하겠다. 회사가 어려우니까. 근데 문제는 핵심은 그 돈으로 뭘 할 거냐가 안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재개발하겠다고 밝힌 것은 아직은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 돈으로 뭘 할 건지는 회사는 말은 없어요. 지금 어려우니까 우리 적자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적자 보존한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뭐 돈이 필요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 그 돈으로 뭘 할 거냐. 이 문제가 우리는 정확히 정보가 없다. 회사가 밝혀야 되는 측면이 좋지 않은 있고요. 시그널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이게 이 돈으로 그러면 서울에 쓸 거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서울 예. 본사에서. 그것도 있지만 국가산업단체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그널이어가지고 예. 썩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이 기업의 사택을 중단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신 이유는요? 저는 굉장히 좀 예. LG화학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 안에서 성장한 기업이고 또 대기업이고 또 사랑받기도 했고 때로는 또 뭐 여러 가지 역할도 좀 했지만 이 기업의 사택을 중단한 결정은 뭐 이해는 돼요. 고정비를 좀 줄이고 뭐 근무 형태도 많이 변화됐으니까 뭐 그래서 지역 정주 여건과도 좀 굉장히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이건 이해가 되는데 좀 적어도 이런 걸 지역 사회에 미치는 파장들도 좀 고려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예. 그러니까 구조조정에 맞물린 해석이긴 하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선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혹시 선제 대응?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 LG 화학이 철수하나라고 하는 의문점을 들게 만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그러세요?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3, 40년 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여수 쪽에 가장 노른자의 땅들 바다를 끼고 있고 가장 소호동 얼마나 좋아요. 교통의 거기 위치가, 핵심들 예. 여기를 벌써 선점을 했거든요. 몇만 평씩. 네. 이게 다 이제 사택 부지인데 앞으로 개발이 가장 잘 될 수 있는 곳인데 저는 이 과정 속에서 그 회사가 수천억을 투자해서 만든 땅들이 아니에요. 손쉽게 그냥 거저 얻었던 땅들이고. 제가 말하는 게 이거거든요. 예. 그리고 수많은 세금 감면을 다 받았던 거예요. 득과 특혜와 모든 것을 다 만들어졌었는데 국가산업 위기 상황이 터지자 이 사택을 이렇게 하는 과정이
좀 더 의미 있는 방법을 먼저 제시할 수 있었을 텐데. 예. 그래서 뭐 지난 몇 년간 또 재개발을 하겠다고 있었죠. 했었는데 이게 뭐 티켓 시비 때문에 번번이 좀 하나케미칼이라든가 무산됐었죠. 예. 뭐 금호소기 일본 팔기도 했지만요. 예. 로터케미칼이라든가 다 지금 연결돼 있거든. GS 맞아요. 카테스까지. 이 그래서 시민사회 여론을 잘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시민사회 여론은 일단 절대 반대한다. 아니, 특혜는 받을 때까지 40년 동안 해놓고 지금 이것도 민간 건설회사 파는 거거든요. 그 회사가 직접 개발하는 게 아니라 민간 건설회사에 팔아서 그 남는 이윤으로 뭘 하겠다는 건데 그럼 그동안 뭘 할 건지 정확히 안 나온 거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일부 여론은 좋다 그러면 조건부 개발을 해주자. 허가는 해주되 개발 이익은 100% 지역사회 한수토록 하자. 그럼 기업은 안 한다겠죠. 그럼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사회가 그렇게 편하게 보진 않아요. 반대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한 70, 80%는 반대하는 의견이 그래요.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는 많이 팔더라도 이건 지역사회에 100% 기부해야 된다. 사회 환원 문제? 제가 어떻게 말하는 게 보세요? 한수를 해야 되는 지역사회가 거죠. 기부를 해야죠. 해야죠, 현실적으로. 오랫동안 이 LG화학의 기업 성장에 있어서 지역사회가 해준 게 있는데 이런 정도는 여수시에다가 기부한다거나 아니면은 여수시에 개발 권한을 준다거나 그런 방식이 어쨌든 기업의 통큰 전략이 좀 필요한 건데 예. 이게 좀 좋지 않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YMCA 여수와 순천 김대희 김석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